그래서 이 통찰이라 그런 것이 예. 사성제라든지 뭐 영리라든지 이거 하나하나가 물론 뭐 그걸 알아야 통찰이 되겠지만은 이 통찰을 가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된다 이런 한꺼번에 파악이 된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예, 결국에는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어떤 이론적인 체계가 아니라 어떤 이해가 일어나는 경험인 겁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경험인 겁니다. 근데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제 경험되는 가령 어떤 들림의 경험, 보임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그리고 알아짐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것이 사성제, 온, 연기 이런 이론적인 체계가 잘 세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통찰이 아니라 그렇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이 불교학 교수라든가 또는 중관사상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쪽에서는 잘 아니까 그렇다고 해서 깨달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찰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 모든 이체 중에서 이 무아락 하는 것이 참 제일 무아가 이게 통찰이 돼야만이 편안해질 수 있겠는가 최종적으로 이걸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내가 없으면은 없다 하는 정도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에 대해서는 하도 들어서 아는 건 알지만은 제가 통찰이 이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무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우선 휴정님 아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네, 제가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이거 언제 꺼질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연결은 해놨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저는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배터리 소모량이 이 화상 연결 시에 일반보다도 더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걸 뭡니까 배터리 연결시켜놓고 전원에 연결시켜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든다. 근데 뭐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하고자 했던 말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공황장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따지면은 정도의 차이지 모두 정신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랄지 그런 거가 됐든 그런 게 좀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어떤 당연하죠. 당연히 다 있죠. 왜냐하면은 그런 것이 바로 공황이다, 스트레스다 하는 것이 바로 무지로 인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진단을 그런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름 딱 붙여서 받으면은 그게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름 개념으로 묶여진 이전에는 그렇게 저기 하지 않은데 어떤 개념으로 딱 묶여버리면 그 개념 속에 묶이더라고요. 나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예를 들면 일종의 스스로를 규정함인 거예요. 규정하면은 규정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바로 그 상태와 동일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는 것이고 특별한 게 아닌데 그게 이제 어떤 개념 속에 묶이면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른 자기만 좀 특별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거는 이제 가령 같은 사람에게도 어떤 착각 상태에 빠지면은 조금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어떤 이 착각, 가령 생각이 맞다,
또는 생각에 빠진 상태가 되면은 좀 전에 이 사람과 완전히 딴 사람들은 돌변 옆에서 보면 완전히 변한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그런 것이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한 사람에 있어서도 경험되는 그때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좀 농담 삼아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어떤 사람이 그렇다 하면은 자기하고 약간 몇 가지가 비슷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따다닥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아닌데 실제로는 예. 대부분 그런 좀 오류에 있지 않을까. 문득 그렇죠. 생각이. 바로 그것은 그 규정 단정하거나 그런 상태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생각이 옳다. 그런 유의 뭐 어떤 이름으로 그 병이 뭐 어쩌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거는 그야말로 개념일 뿐이지. 예. 그러니까 그 자각이 되지 않으면은 바로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휴정님. 네, 쳤어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화제가 넘어갑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무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예. 이 무아의 정의가 뭔가 하는 그걸 이제 우선 그 관념적이지만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예. 그래서 우버 거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체가 없다 이러거든요. 예. 그게 이제 내가 보는 어떤 주체가 없다. 보여지는 어떤 그거지 주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하기도 하고 우버 거사님께서도 어떤 연기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주체가 없다 이런 그 대목도 나와요 보면은. 그것도 이제 주체가 없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그 이제 연기에 대해서 어떤 독립적인 주체가 없다 하는 거하고 그냥 주체가 없다 하고는 많이 그게 틀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틀리는 것 같습니까? 그냥 주체가 없다 하면 내 개인적으로 대해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주체가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내가 포기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해야 되고 또 연기 면에서 이거는 내 개인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그 연기라 하는 건 제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거를 이게 돌아가는 게 인드라망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그걸 일으키는 어떠한 개별적인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어떻게 각자 그래야 되는가 이게 하나 뭉텅거려 가지고 돌아간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이 뭐가 다르죠? 그거는 앞에 거는 주체가 없다 그러는 거는 어떤 개별에 대한 이야기고 또 독립적인 주체가 없다 하는 거는 지금 연기 현상 전체에 대한 그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말이 똑같은 겁니까? 같습니다. 가령 독립적인 그런 주체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연기에 대해서도 왜냐면 보십시오, 진여님이 그러시다면은 당연히 저도 그럴 거고 진여님은 그런데 저는 안 그렇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표현에 대한 거기다 그러면 그죠? 같은 말인데. 그렇습니다. 자, 진여님이 가령 진여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주체가 없이 작용되는 그러면은 당연히 우보라고 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의 작용에서도 주체가 없는 거죠. 그것이 개별적으로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보라는 사람이 그러면 범성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해피라는 사람도 그렇고 몽환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 진현님 눈에 몽환님이 보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현님의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고, 의도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면은 그것이 다시 몽환님에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라고 경험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럼 몽환님에서도 다시 그것이 생각이라는 작용, 의도라는 작용에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거고, 이렇게 서로 주체가 없는 작용들이 사실은 가령 진현님도 이름이 진현님이지 어떤 주체가 없고, 몽환님도 이름이 몽환님이지 주체가 없는데 그 사이에서도 작용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다 주체가 없는 겁니다. 중중무진 연기라고 하는 것 또한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체가 없다는 이야기나 어떤 독립적인 주체가 없다는 이야기나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독립적인 그렇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항상 이렇게 그런데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별도 특별히 독립적인 주체가 무슨 잘못되게 설명하는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령 독립된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나 또는 너라고 하는 존재론적으로 이해되기가 쉬운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가령 우리가 경험되는 어떤 이 경험은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용 단위로 경험되는 겁니다. 그건 뭐 그러면은 문제는 자, 작용의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작용의 주체가 없는데 그냥 주체가 없다 하는 거는 개개인별로 어떤 주체가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독립적인 어떤 주체가 없다 하는 돌아가는 인드라마이 돌아가는 전체적으로 연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만상 마무리. 그런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나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거나 그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설명하면서 시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고 시계가 이게 형성돼 가지고 가면은 시계라고 그러는데 그걸 전부 분해 시키면은 시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아놨고 또 설명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또 어떤 분자가 있는데 최소 단위가 분자인데 그게 이렇게 자꾸 분해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뭐하다 나락하는 건 없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고 교사님한테 전에 질문을 한번 하니까 그거는 존재론적이다 설명이 이렇게 그게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용의 무아 작용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가령 존재라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전부 작용 덩어리인 거죠. 작용의 그러니까 중중무진 연기 작용 덩어리죠. 그것은 현상이죠. 근데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가령 진현님과 저 사이에도 우리 전체 사이에도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제가 산속을 걷는다 하더라도 산속에서 가령 뭐 공기니 바람이니 보이는 이렇게 해서 중중문진 연기가 우주 전체
일체가 전부 그렇게 그 서로 작용이 연기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죠. 만상 만물이 다 그렇게 연관돼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런 것이 어떤 인식되는 조건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무아라고 한다면은 작용의 무아인데, 그런데 작용의 무아이기 때문에 작용이 드러난 것이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현상도 무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지만은 이 현상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무아라고 소리는 안 하거든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무아에 대해서 이거는 상당히 보통 이 명상하는 분도 그렇고 또 절에서도 그렇고 무아에 대해서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이 이걸 깨달으면 뭐 깨달은다 그럴까, 이게 특별한 무슨 뭐 우분님께서 잘 말씀하시는 거 뭐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이 아니라고 우분님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무아라 하는 거는 그냥 이해하는 거다. 통찰되는 거다. 깨달음이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톡 빠지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은 무아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원래 무아의 원조는 부처님 아닙니까? 맞죠. 사실은 부처님 이전에는 전부 존재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 무아라는 표현을 처음 쓰신 분이 부처님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부처님은 무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처님의 그 무아에 대한 말씀이 바로 무아경이라고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있죠. 두 번째 있죠. 소변법령단. 그런데 그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생각의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생각을 안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만약 일으킬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쁜 생각은 안 하면 되죠. 기분 좋은 생각만 일으켜서 기분 좋은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어떤 현상적인 어떤 체험이 뭐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다 되는 걸로 알고, 그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것은 왜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는 거예요. 부처님이 무아를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부처님이 무아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넘어가시죠? 왜 그것이 갖다가 어제도 한 분이 저희 수행자와 대화하면서도 근데 이 무아에 대해서 어떤 현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착각인 거죠. 대부분 다 이렇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삶이 괴롭고 힘든 거지 않습니까? 현상적인 체험을 안 하면 이게 뭐가 안 되는 걸로, 편하지 않은 걸로, 자유가 없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무지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체가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 진현님. 가령 부처님이 무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부처님의 무아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어렵지도 않고,
그게 어떤 뭐 신비한 체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을 가지고 왜 자꾸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가령 바보 사람들을 가지고 바보가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야기하실 겁니까? 가령 진리라는 것이 통계도 아니고, 예? 가령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된다라고 가령 10명 중에 8명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입니까? 예,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응? 누구도 다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렇기도 하고 예. 또 뭐 진난이 삼난이 또 이렇게도 계속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 뭐한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예. 답답하기도 하고 예. 또 우리는 안 그렇다고 이렇게 느끼지만은 하도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무슨 현상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가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알겠고.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이해하고 통찰로서 다 해결된다. 해결 안 됩니까? 우리는 그죠? 그 이상의 건 아무것도 없다. 현상은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죠? 거기서 다 끝나는데. 예. 그게 그러면은 수행이라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고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이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통찰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알게 되면은 아니죠? 안 됩니다. 그거 하고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통찰이란 예? 통찰이란 가령 어떤 이론 공부를 해서 정리돼서 이해되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부거사님 우리 이 카페에 보면은 이해가 통찰이고 통찰이 깨달음이다 이런 구절이 군데 나오거든요. 예, 그때 이해는 하는 이해가 아니라 일어나는 이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이해다. 내가 하려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이해가 아닙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이해는 하는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되는 이해. 그 차이가 있다요? 예.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의 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이 어떤 도로서 그 어떤 분명한 이해와 해탈에 이르는 그 과정을 설명하신 것이 팔정도 아닙니까? 예. 팔정도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사실 8정도가 아니라 10정도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예, 그렇죠. 사실 8정도가 아니라 10정도인데 이 바른 삼매 다음이 바른 지혜입니다. 예, 지혜라. 바른 지혜가 뭐냐 하면은 이것은 바른 삼매에 의해서 일어나는 명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나파나사티 할 때 바로 도로서 명지와 해탈에 이른다라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명지가 뭡니까? 밝은 지혜, 분명한 이치에 대한 이해, 이게 명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 책을 읽어서 이해하는 거하고 어떤 통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다릅니다. 이해하면 다 된다고 나는 이렇게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이 뭔가 좀 미진해서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항상 저는 뭔가 결론을 내리고 추론을 하고 해서 하는 이해를 항상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이해가 아니라고 누누이 맨날 이야기를 하죠. 이해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그냥 이해하고 통찰, 깨달음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 같은 예. 말인데 이 어떤 데 보면 이게 되는 이해니 뭐 하는 이해니 이걸 이제 안 하고 그냥 소홀하게 듣다 보면은 예. 이해는 책을 읽어도 되는 건데 이런 예.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해는 예. 사실 생각, 관념일 뿐입니다. 그리고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담이 바른 지혜는 바른 삼매라고 하는 상태에서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깨달음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명지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 명지가 일어나면은 밝은 이해,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은 그 다음이 바른 해탈입니다. 즉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어떠한 경험으로부터도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수행인데 부처님이 이런 과정을 이렇게까지 해탈까지 말씀하시고 열반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현상적인 체험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밑이 빠지는 경험을 했다든가 뭐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은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죠. 없는데 하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예. 내가 그런 서적이라든지 말을 접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가지고 그래도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튼. 예. 그리고 예. 이해와 통찰이 되는 이해가 아니다 하는 것도 저도 확실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는 하거든요. 예. 이해는 하는데 통찰이 아직 없는가 봐요. 예. 자, 그것은 그렇죠. 만약에 진현님이 하신 이해가 통찰이라면은 즉 저는 이해와 통찰과 깨달음을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하는 이해가 아니라 되는 이해인데 만약에 진현님이 하는 이해가 아니라 되는 이해였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해는 많이 듣고 책도 보고 해서 뭐 어떤 게 뭐하다 하는 거는 아는데 그렇게 완전한 자유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하는 이해, 무아에 대해서 하는 이해지. 부처님이 무아도 지혜, 즉 깨달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사성제도 전부 다 사성제 그 초전법령경 할 때 다시 한번 기억을 보십시오. 전부 다 이 깨달음이 일어났다, 깨달아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사성제 고집 멸도 하나하나도 다도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깨달음 통찰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지. 내가 이해했다,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해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게 이해가 되고 통찰이 바로 이해가 바로 통찰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면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부처님도 이해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그 이해는 너무 간단하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아니요. 이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라는 단어의 뜻에 매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이해를 내가 하고 있는데 왜 깨어 있는 이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 이제 발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건 자꾸 생각에 빠져서 길을 잃는 겁니다. 이해하면은 통찰이고 통찰이 깨닫는 건데 내가 왜 또 깨어 있어야 되느냐 다 됐는데 이런 오류가 또 발생하니까 오늘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저한테 물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령 그것이 이해가 다 됐는데 수행이 필요 없다 하시다면은 그러면은 가령 분명하지 못함이 없으실 거고
그리고 어떤 그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도 분명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명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대자연이 되면은 이게 완전히 해결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으니까 예.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있다 싶어서 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항상 그 도의 점검, 바로 중도라는 상태에 되는 부처님이 말끝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중도로서 명지 해탈이 성취된다,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지. 예. 예, 중도로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전법령에 보시면 곳곳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무화경에서도 그렇고, 예, 중도로서 그 분명한 이해와 즉 깨달음과 통찰과 밝은 지혜, 명지와 해탈이 일어난다라고 예 말씀하셨지. 가령 부처님이 뭐 노력을 해서, 부처님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부처님이 이해를 해서 이러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여님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도의 점검인 겁니다. 예. 예, 제 예.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 따라서 해결된 게 아니고. 예. 좋습니다. 권사님 하나 여쭤도 되겠습니까? 다시, 예, 조금만 더 하고요. 진여님,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무아에 대한 깨달음이, 통찰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자꾸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경험을 한번, 부처님 말씀이 바로 통찰의 말씀이신데 어떤 거냐 하면은, 저는 그래서 이해를 하고 통찰이 됐다 그럴까 안 될까 모르지만은 부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 안 그렇다고 생각해 보라고. 예.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항상 하시는 거거든요. 예. 생각이 네 생각인가 네 생각 아닌가 예. 파악해 보면 알 거 아닌가. 예. 사실 내 생각이 아닌 게 많거든요. 저절로 올라오는 생각이. 자, 많다 정도 가지고는 통찰이 아닙니다. 분명한 거기에 대한 무아에 대한 통찰이 있다고 한다면은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생각이 다 그런 거예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미진한가 봐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자, 많고 적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이 하나도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쑥불쑥 내가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것은 착각 상태일 뿐인 거예요. 응? 그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 생각에 얽매여가지고, 가령 내가 뭘 안다, 또는 이론적으로 그렇다라고 얽매여 있어가지고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통찰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 생각을 안 하려고 한번 해보면은, 만약에 생각을 내가 한다, 생각하는 주체가 있다면은, 무아가 아니라면은, 생각하는 나가 있다라면은, 그러면 안 하려고 하면 안 해서 생각이 하나도 안 일어나야 되고. 맞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 아니에요? 예. 아니, 그렇잖아요. 너무나 단순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거는 이해 아닙니까, 이해. 예. 그게 경험을 통한 이해, 이것이 바로 자각 통찰인 거예요. 생각의 이해가 아닌 거예요. 경험상으로 봐도서도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생각한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통찰이다 깨달으라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아르마리를 내려놔라라고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지만은 그게 잘 이제 안 되니까. 그것은 왜냐하면은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지 말라. 해석,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자명한 통찰이 일어나게 될 텐데,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석하고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정하지 마라 그러지만은 규정이 안 됩니까? 자꾸 되니까. 그러니까 그 규정이 하는 규정이냐, 내가 하는 규정이냐, 아니면 일어나는 규정이냐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한다라는 착각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 가장 기본 요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신다면은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알긴 아는데 통찰이 이제 일어나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질문도 오고 가고 하게 되는 거고. 예. 완전한 대자유가 없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 안다 이런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가령 그것은 그냥 이해되는데 필요한 그 선에서 끝나는 거지. 뭐 사성제가 어떻고 팔정도가 어떻고 해탈이 어떻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이 머리로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떤 거다로 규정하고 이런 상태면은 그거는 이 통찰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예, 무슨 말씀? 그런 것이 바로 통찰의 장애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단지 깨어있음 점검일 뿐입니다. 예. 단지 가장 기본입니다.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예.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일어난다면은 그것도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내 규정, 내 판단이라고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러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